안녕하세요. 도용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료 올리니까 참고하시고, 자료 중에서 경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구가 좀 길어요. 길어서 이제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텅 빔이라는 것은 공간을 말하며 확대를 가리키고 무진장을 뜻한다. 집에 살고 있는 당신들의 집의 개념은 벽이다. 그러나 노자의 집에 대한 개념은 내면의 공간이다. 당신은 텅 빔 속에서 사는 것이지 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텅 빔이 진정한 집이다. 그러나 당신은 집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텅 빈 주위의 구조물을 생각한다. 그것이 궁정과 오막살이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이다. 하지만 그 텅 빔은 같은 것이다. 풍요로운 텅 빔 같은 것은 없으며 빈약한 텅 빔이라는 것도 없다. 모든 텅 빔은 똑같다. 다만 풍요로운 벽과 빈약한 벽이라는 것은 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육체를 보면 벽을 보고 있는 것이다. 육체는 아름답게도 밉게도 아프게도 건강하게도 젊게도 늙게도 만들 수 있다. 육체를 보지 말고 내면의 텅 빔을 보아야 한다. 또한 금 항아리와 독이 항아리는 다르다. 그러나 다른 것은 벽뿐이고 내면의 텅 빔은 똑같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독이 항아리를 들고 우물에 가고 부자는 금 항아리를 들고 우물에 간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텅 빔을 가지고 간다. 그들은 똑같은 물을 나른다. 그리고 항아리를 채울 때 사용되는 것은 벽이 아니다. 내면의 텅 빔이다. 그 내면의 텅 빔이야말로 당신의 실존 그 자체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실존은 비실존이기 때문이다. 실존이라는 말은 안쪽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감각을 부여하기 쉽다. 그러나 안쪽에는 아무도 없다. 텅 빔이다. 크리슈나를 탐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마하바라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텅 빔을 찾고 있지 않다. 모든 곳에서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공간,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인 것이다. 당신은 너무 벽에 얽매여 있다. 만일 칼로 육신을 베더라도 잘리는 것은 몸이지 나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텅 빔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자의 키워드다. 돈은 텅 빈 그릇이니 그것은 떠나도 폰에도 다하는 일이 없고 헤아릴 수 없도다. 텅 빔은 무엇인가의 부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 무한한 것의 현존이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아무 가구도 없으면 그 방은 텅 비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방은 당신이 만나지 못한 넓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방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적극적인 텅 빔을 본 셈이 된다. 내면으로 향하여 가라.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텅 빔의 본성이다. 의식, 지복이야말로 그 내면의 텅 빔의 본성이다. 부분이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악마성이다. 그것은 분열이다. 악마는 그 틈새에 두 개의 부분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 그러나 삶의 전체를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수용했을 때, 토털이 될 때 악마는 존재하지 못하고 그 전체에 흡수되어 버린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해준 모든 것을 사용하라. 거기에는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라. 거기에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라. 만일 당신이 한 그루의 나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나무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상호 의존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경구인데요. 생활의 하나의 지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 생물학, 건강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성과 자위. 오늘 이제 자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위를 말씀드리려면 이 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성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저기 최고의 운동은 섹스라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올해 3월 15일 날 그 기사에 보면은 성욕이 낮은 남자는 조기 사망 위험이 69%나 높대요. 또 당뇨병 발병 비율도 높고.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망률과 뭐 성적 관심 이런 연관성은 없다고 그래요. 이제 남자한테. 그리고 남자들이 성관계를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거지. 암도 뭐 63%나 발병률이 높고, 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41%나 높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주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규칙적인 성관계를 하면은 사망률이 50%나 낮출 수 있고, 또 빈도수가 높을수록, 성관계를 자주 가질수록 심장 질환을 45%나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국의 기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섹스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섹스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섹스리스 부부가 요즘 많잖아요. 섹스를 안 하는 부부들. 그러면은 이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지. 60% 이상 높다는 거예요. 뭐 성의 신성한 본질은 성적 에너지라고 그래. 에너지. 제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그래, 이건 뭐 성에 대해서 뭐 좋은 말이 많은데, 뭐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체적인 힘, 뭐 깨달음의 열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생명력, 뭐 생명의 정수, 뭐 창조 에너지, 뭐 활력, 뭐 신성과 연결할 수 있는 요소, 뭐 예측 불가능성, 뭐 이거는 이제 예측 불가능성은 이제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이게 운명론적인 게 아니야. 필연이 아니라 우연을 강조하는 건데, 이게 그만큼 우리가 생명력 있고 활동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제 성이 중요하다는 거지, 섹스가. 근데 요즘 어때? 현대에서는 성을 완전히 상품화했잖아, 상품화. 포르노라든지 뭐 광고, 미디어, 또 종교에서는 뭐 교육, 규범, 권위 이런 걸 내서 가지고 완전히 성을 아주 터부시하고 제약시하고 더럽다고 그러고, 막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 이게. 그리고 뭐 성적으로 억압을 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막 그러잖아, 이게. 그런 건 다 뭐냐면 거기에 권력의 도구화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수천 년 동안의 종교하고 영성단체하고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리들한테 교육시켜 왔던 그런 것이 바로 권력의 도구화예요. 권력의 도구화.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고 사람들을 수능적으로 복종시키려고, 그리고 의존성을 길러주고, 그래서 이제 이단화시키고 미신 취급을 하고, 그 사람이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대상으로 도구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취의 도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탈을 하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영지주의라든지 도교라든지 뭐 이집트의 신비주의, 뭐 카발라라든지 뭐 탄트라든지, 그다음에 초기 기독교라든지, 그러면 쿤달리니 뭐 밀교, 티베트 밀교 같은 데서는 성을 아주 신성시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수행의 방법으로도 또 방편으로도 이용하고, 하여튼 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신념,
그러니까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세계, 뭐 신이 됐건 뭐 영성이 됐건 불성이 됐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신념을 위해 육체적인 즐거움을 버리는 것은 하나의 거래이며 장사 속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종교나 영성단체에서 성을 터부시 금기시하며 억압해왔다. 그것이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금욕적인 거고 성을 억압하면은 병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병이 올 수밖에. 이게 대부분의 병이 성을 억압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병에 안 걸 수가 없지.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검제가 그냥 끊임없이 증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현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섹스를 할 상황이 안 되는 사람도 또 많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풀어야 되는데 못 풀잖아. 뭐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자위를 해라고. 자위를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위를. 뭐 자위에 대해서 기록 인터넷 찾아보면 뭐 자위 하지 말라는 의사도 있고 자위 하려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게 충돌을 해요. 근데 모든 기록을 종합해 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자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건강에 좋고 생활하는데 활력소가 일어난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자위가 단순한 신체적인 방전이 아니라 이거 강력한 힘의 이동이 되는 거지. 내가 정자를 이렇게 배출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가지고 몸에 활력이 방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활력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상실이면서 변형이면 아니 상실은 맞아요. 내가 이거 뽑아내는 거니까 밖으로 뽑아내니까. 근데 뽑아내면서 내가 변형을 내 스스로가 변형이 된다는 건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흐름이고 성스러운 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게 정액 한 방울을 만들려면 40방울의 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막 배출하지 말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 그 고전의 소녀경에서는 장수 불사하기 위해서는 뭐 이걸 방사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 도교의 경전이지만은,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자연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이거는 방치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자연에서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못하게 딱 막으면 어떻게 이게 됐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그러면 질병에 걸리는 거고, 그럼 성범죄가 일어난 거고. 그게 이거를 이제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티베트 밀교에서는 그냥 빈두라고 그래요. 정액을. 흰색을, 이거를 물질을 넘어선 어떤 고차원의 정신적인 저저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걸 알 필요도 없고, 그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다만 그거는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거든. 내 세포나 마찬가지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정액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낸 건 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성해가지고 이게 아니야. 하도 그걸 금기시 여기니까 그걸 이제 신성화 시키려고 하는 방편 중에 하나지. 그러면서 이제 자위를 그러면 이제 얼마큼 하는 게 좋냐? 내가 이거 찾아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는데 전문가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전문가가 얘기했을 때 평균적으로 전문가라는 게 다 이제 의사들이 2회,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1회서부터 2회, 어떤 의사들은 2회서부터 3회를 해래 일주일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만 하고 있어야 되나? 그건 내가 봤을 때 너무 많고. 근데 그거는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뭐 포르노 보면서 막 할 필요가 없어. 내 감정이 동했을 때, 감정이 동했을 때 하면 돼. 그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마요. 꼭 몇 회 해야 된다, 몇 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 이것도 뭐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에는 내가 평균값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도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꼭 어떤 규칙, 규정, 규율, 기준점을 딱 세워놔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게 우리한테 얼마나 생활하는데 그 억압을 하고 금기시키는 건데 절대로 그런 거. 사람마다 그 습관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체질이 틀리고 모든 것이 생각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다 틀린데 일률적으로 뭐 일주일에 꼭 몇 번을 해라. 이거는 미친놈들을 얘기해. 미친놈들.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섹스를 할 수 있으면은 그거 하는 게 더 좋고,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유하는 게 더 좋고, 자유도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언제든지 횟수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이 자유를 하고 싶어도, 섹스도 마찬가지지만 자유를 하고 싶어도 발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뭐 또 특히 이 장기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그 다음에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발기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 사실은.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약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발기부전 치료를 잘하잖아요. 발기부전. 그게 뭐 수십 종이 있더만, 뭐 비아그라부터 시알리스, 누에그라,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게 이제 무지무지 비싸거든요, 이게. 걔가 뭐 짝퉁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비아가가 됐던 뭐 시알리스가 됐던 그게 이제 특허 기간이 있는데 특허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딱 복제약품이 나왔는데 그걸 전부 다 사람들이 짝퉁이라는데 짝퉁이 아니라 특허 기간이 있을 때 그 만든 게 짝퉁이고 지금은 특허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복제약품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약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그건. 그래서 이게 복제약품은 싸. 또 옛날엔 정품 하나가 몇만 원씩 했는데 지금은 한 알에 200ml짜리가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이면 사요. 그거 가지고 자유를 하면 돼. 발기 안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몸에 질병도 덜 걸리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생활에 그 활력을 갖고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거. 이게 최고로 자연스러운 거.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거는 사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자유하면 뭐 좋다는 것이 뭐 자유하면 뭐가 좋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막 읽어볼게요. 빨리빨리. 뭐 수명을 연장을 시키고 노화를 늦추고 숙면에 도움이 되고 질병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하고 유산소 운동이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증 치매를 예방하고 전립선 비대증 해줬고 심장질환을 고치고 심혈계 관계 질환에 예방이 되고 혈전에 좋고 뭐 혈액순환이 되고 고혈압도 예방되고 자연스럽게 쾌결 운동도 되고 소변 문제도 해결되고 뭐 정력 강화되고 정신 건강도 좋고 불면증 치료되고 뭐 콜레스테롤 호르몬을 억제하고 뭐 그래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옥시토신, 기쁨 호르몬인 도파민과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을 증가시킨다. 아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나 자유라는 게. 이건 나는 의사들을 잘 신용은 안 하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 뭐 자기네들 그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뭐 어쩌고 뭐 하여튼 뭐 정자 생산을 되는 거는 쉬지가 않아요. 평생 남자의 입장에서 남자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게 생산을 한대, 이게 정자를. 그럼 어떻게 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이게 자유를 안 하고 배출을 안 하면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영양분이 된다고. 아이고, 아니 영양분이 되면은 그 밥 안 먹고 살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그 뭐 수행자라든지 또 상황이 안 돼서 이게 정자를 배출하지 않는 사람들도 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이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 대식세포 중에서 대식세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면역세포지. 면역세포나 마찬가지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세균 같은 거를 잡아먹는 그런 세포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세포가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교체될 때 죽은 세포라든지 병든 세포라든지 거의 뭐 비실비실한 세포라든지 이런 걸 잡아먹는 거야. 특히 이제 세포 내에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게 잡아먹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배출을 안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잡아먹는데 그거보다는 이 고인물이 썩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비우면은 정자가 또 생산하자 계속 죽을 때까지 생산하니까 그러면 이 온몸의 장기가 활성화되잖아. 장기가 활성화되니까 장기의 기능이 높아져 가지고 그만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지.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이나 저렇게 생각이나 제가 봤을 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상식적인 생각이고,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방법적인 거는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그 주어진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은근히 즐기면서 자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오늘 저 경구가 길어가지고 빨리빨리 했더니, 그러면은 제가, 오늘도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하려고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암에 대해서, 이거는 뭐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뭐 옛날에 말씀드린 거에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 하도 암에 대해서 겁을 주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지금 세포의 암도 세포거든. 우리 자기 세포야, 자기 세포. 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아니야. 에? 내가 만든 내 세포야, 내 거. 응? 세포라는 게 그 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생존을 우선시해.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지만 세포가 영성이 됐건 불성이 됐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절대 걔는 관심이 없고 생존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유전자를 전달하고 대사를 장기의 그 기능을 원활하는 거,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포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죽거든. 그래서 웬만한 암들은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이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막 하지는 않아요. 공존을 하려고 그래. 암이 됐고 세포 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죽는 거 그거 알거든. 그러니까 뭐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암도 건강에 살려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 응? 뭐 극단적인 생각이겠지만은. 응? 하던 세포는 뭐 한 5년에서 7년마다 전체적인 세포가 다 교체되니까 뼈 세포도 뼈까지도 교체돼요. 그건 말씀을 드렸고 세포는 70번 정도 분열하는데 그 이제 노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노화 세포로 진행되면서 이제 질병을 유발하는데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세포가, 이제 이제 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괴사, 그냥 심한 충격을 받거나,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독극물에 노출되거나, 외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세포가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수명을 다하거나, 저절로 죽는 경우도 있고,
비실비실하는 놈도 있고, 이런 건 이제 대식세포가 다 이제 먹어 치운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세포가 그렇게 이제 기능이 원활했을 때, 장기의 기능이 원활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은 얘네들이 죽지를 않아. 죽지를 않고 이게, 좀비 세포가 된다는 거지. 그 중에서 많은 수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가 죽지 않고, 이게 무한 증식을 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에 있는 영양소를 이제 뺏어 먹지, 섭취를 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암이고, 자가 면역 질환이고, 뭐 에이즈고, 알츠하이머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 의사들이 얘기하는 암의 발생 원인과 작동 원리에 이게.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여튼 우리 몸에는 아마 30조 개에서 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1초에 380만 개가 이제 세포가 교체되고 하루에 3,300억 개를 또 교체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1%도 안 되지. 1%도 안 되는 게 이제 암이라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 200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면역세포가 다 잡아먹어서 암을 발생을 안 하는데, 일부 이제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그게 이제 암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다 전문가들이야. 다 전문가들이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암이 다른 게 아니라 근육이 뭉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은 암이란 건 자연적으로 낫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암 환자는 한 1% 정도, 아니면 0.1에서 2.4%인데 평균적으로 한 1% 정도만 이제 고통을 받고 나머지는 고통이 없대. 고통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명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뉴스도 많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해부했는데 암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발견이 됐다고. 근데 그 사람은 뭐 전혀 뭐 고통 없이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는 거지. 암의 고통은 한 1%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대부분의 이게 고통을 받고 사는 건 교통사고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류은경 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류은경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도 그래. 나도 똑같이 동의했는데 암은 병이 아니라 그래. 이 사람도. 암은 사람을 죽이려고 생긴 게 아니라 생존 과정에서 전략을 바꾼 것이다. 즉 대사 형태를 바꾼 것이다. 암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대부분 1년 내에 다 사라진다. 류은경 소장이라고 이거 유명하신 분이야. 이거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도 100% 동의하는 사람이야. 이건 뭐 이런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암은 하여튼 뭐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야. 내 세포야, 내 세포. 그냥 같이 살으면 돼. 같이 살으면. 다만 이제 모든 세포는 자살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살 프로그램이 있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게 암이거든, 이게. 근데 그 암이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라잖아. 같이 살라고 대사 형태만 바꾼 거라지. 생존 전략을 바꾼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 한의학자 중에서 김영길 한의학자 같은 분은 암은 그냥 염증이다 그래. 염증. 물론 염증이라는 게 모든 병은 대부분 다 염증이에요. 염증. 그래서 염증을 배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는 그 항생제를 투여하는 거고, 한방에서는 또 한방 나름대로 염증을 치료하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김영길 한의학사 같은 경우는 암은 그냥 염증이라고 그래. 염증. 하여튼 뭐 관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학자는 그래요. 현대병, 보통 이제 만성질환, 그 다음에 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본가들이 만든 신화며 의료 권력이 공포를 조장한 결과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던 병원이나 약국이나 그 제약회사나 얘네들이 만든
의료 권력에 의한 공포팔이에요. 이게 공포팔이. 응?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암 걸렸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같이 사는 게 같이. 내 세포에 내 거. 내 세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서 신경 쓰면 더 스트레스 받고 빨리 죽어. 수술하면 빨리 죽고. 우리나라 암을 고치는 게 세 가지 방법이잖아요. 저 병원에서 수술하고 방사선 하고 항암제 맞는 거 그러면 더 빨리 죽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같이 살으면요 내 명대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